2차 전지 어찌 해야 됩니까? 여기 지금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네요. 네, 일단 LNF는 박사님 얘기하신 게 정확하고요. 네네. 그냥 회계상 손실입니다. 네네. 네, 뭐 어떤 직접적인 손실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생각보다 실적이 좀 덜 나온 것 같아서 보다 보니까 그게 딱 보여서 그건 뭐 별거 아니겠네라고 싶었는데 주가는 조정받습니다. 네. 근데 오늘 또 주가가 조정을 받았던 이유 중에 이제 몇 가지는 있겠지만은 그 중에 2분기 실적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또 좀 특이한 게 아마 대부분의 2차 전지 소재 업종들이 1분기 때 이제 흑자 전환이 들어오고 2분기부터는 좀 강하게 좀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모두가 이제 확장되면서 나올 걸로 기대를 했던 부분들이 이게 생각보다 컨센서스에 좀 미달한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왜 그랬느냐라고 좀 따져봤을 때 첫 번째가 그거죠. 대표적으로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소재 업종들은 대부분 이런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코발트, 망간, 그렇죠. 니켈 이런 거 쓰다 보니까 가격이 뭐 마찬가지로 동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박도 워낙 지금 어떤 물량이 뜨거워서 그렇지 과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원가는 올라갔을 수밖에 없죠. 구리 가격이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컨센서스가 이 정도였는데 아직 그 정도가 못된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가 오늘 같이 한꺼번에 다 반영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2분기 나오는 실적들의 대부분이 또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들이 있는데 선적이죠. 즉, 지금 보면은 수출을 하고 싶어도 배를 못 구해서 수출을 못 한다는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쪽에서 물론 운임도 올라가 있고 거기다가 올라간 운임에서 배도 못 잡다 보니까 수출 계약을 해놓고 이게 지연되는 쪽에서의 변화도 몇몇 회사들 같은 경우도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수출 기업들의 또 하나의 단면도 여기서 보였었을 때 그런 쪽도 영향을 받았을 걸로 보이다 보니까 생각한 만큼 또 실적이 안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반대로 보게 되면 아마 이쪽은 그러면 이게 수출이 안 되는 게 아니죠. 지연됐을 거였고 거기다가 또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는 물론 여러 가지 또 동향도 있겠지만은 뭐 어떤 직전 고점을 강하게 넘어가지 않는 쪽에서 뭐 이제 출렁출렁 거린다고 하게 되면 이런 쪽은 뭐 여전히 잘 된다고 하게 되면 가격을 더 올려받으면 되죠. 이런 게 만약에 또 오히려 3분기 때 가격 정가 효과까지 나오게 되면은 그렇게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실적을 보다 보니까 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고 거기서 나오는 차익 매물이 가장 우선이었지 않나 생각 들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요즘 또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섹터가 핫하고 또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소재는 이만큼 올랐다 보니까 장비 쪽도 같이 매매하면 안 돼요? 뭐 이런 쪽으로도 얘기가 많으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2차 전지 장비는 쉽게 말씀드리면 반도체 장비와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2차 전지 장비는 진입 장벽이 그러니까 기술 장벽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저희가 알고 있듯이 2차 전지 장비는 뭐 어떤 미세하게 미세 공정이나 뭐 선단 관련된 쪽에서 뭐 어떤 아주 마이크로하게 대응하는 측면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쪽은 기술 경쟁력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생각보다 어떤 진입하기가 좀 쉬운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재 업종보다 PR이 그렇게 좀 낮은 편이죠. 그만큼 또 수주가 한번 나왔는데 이게 또 한 번 수주가 들어온 다음에 또 계속 수주가 들어올까? 라는 쪽의 의문도 아직 남아있는 상황 쪽에서 장비 쪽에 대한 메리트는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그래도 구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장비 쪽은 그래도 이력이 배터리 3사 쪽에 다 들어가는지 아니면 그래도 꾸준하게 그래도 한 군데 계속 들어가는 이력들이 있는지 이런 거 보는 게 더 맞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회사가 그래도 한 회사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회사라고 봤을 때 몇 개 안 되고요. 대표적으로 뭐 신행 SEC라든가 그런 이제 삼성 SDI 양 이렇게 뚜렷한 변화가 있는 쪽이나 아니면 배터리 3사에 다 들어가는 PNT라든가 이런 쪽에 몇몇 특징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그리고 또 오늘 보다 보니까 CIS 같은 경우도 이번에 2분기 실적 상당히 좋아서 이거 한번 봐야 되겠네 싶었는데 오늘 딱 본 순간은 주가가 이만큼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놓쳤다 싶었는데 그런 좀 변화가 아예 그냥 실적의 변화가 그래도 빠르게 들어오든가 아니면은 오히려 어떤 꾸준한 이력을 갖고 있던가라는 쪽 아니면은 이런 장비 쪽보다는 소재 쪽으로 가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밀렸는데 사야 돼요? 라고 하게 되면 저는 예스라고 대답드리고 싶습니다. 뭐 오늘 처음 밀렸기 때문에 뭐 내일 살짝 반등 주다가 또 한 단계 더 밑으로 내려간다 라고 했었을 때는 뭐 오늘부터도 그냥 한 뭐 서너 번 나눠서 사겠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대응 가능할 것 같고요. 그쪽에서 여전히 지금 계속 핫한 섹터인데 저희가 먼저 어떤 시장이나 주가 때문에 밀려서 좀 멀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이 고민이라니까요. 사실 뭐 확실한 성장성을 지금 담보할 수 있는 쪽은 제일 눈에 보이는 게 2차 전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부담, 많이 올라서 변동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 실적 얘기까지 살짝 이유를 찾아서 이제 빠졌다는 건데요. 그러면 정리 좀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가운데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셀업체보다는 소재. 네, 소재가 더 셀도 나쁘지는 않은데 이제 셀 업체가 보여줘야 될 거는 일단 지금 계속 증설이 들어가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또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공장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투자가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매출하고 이제 영업이익도 나오면서 또 버는 돈 가지고 바로 투자하고 하는 이런 어떤 그러니까 지금 재무상의 영업 현금으로 보게 되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KPX도 그러니까 즉 투자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이제 들어오는 게 또 그대로 나가는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아직 회사에 쌓이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변화보다도 오히려 어떤 지금 밸류가 높다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재고 자산 늘어나면서 영업 현금 흐름까지 같이 좋아지는 쪽은 소재 쪽이다라고 봤었을 때 이쪽이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라고 생각됩니다. 네. 소재 쪽 역시 장비도 얘기하셨지만 소재 쪽이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확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소재 쪽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양극재라 그랬던 거냐? 에코프로비엠이랑 뭐 이런 LNF 이런 쪽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첨가제, 첨보 이런 쪽이 가장 각광받는 기업들입니다. 그죠? 조정이 좀 왔어요. 네. 타이밍, 그러니까 분할 매수 들어가도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첫 조정이다 보니까 처음 이제 그 추세 가다가 이제 뚝 밀리다 보면은 많은 생각들이 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변동성도 좀 커질 텐데 그럴 때마다 그냥 이럴 때 제가 제일 좋은 생각은 내가 갖고 있는 입장 쪽에서 팔고 싶을 때 사시면 됩니다. 더 떨어질 것 같을 때 사시면 됩니다. 말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럴 때 그냥 눈 딱 감고 뭐 그냥 10주라도 한번 사보시고 이걸 한번 시험을 해보신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또 오늘 이만큼 빠졌고 내일 또 한번 더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아 이거 손절해? 라고 드실 생각 때 반대로 아 손절 말고 한번 이때 역발상으로 사볼까? 라고 해서 한번 사보시게 되면 또 효과가 반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쭉 빠졌다가 오후에는 꼬리 달고 쭉 올라가게 되면 의외로 내가 싸게 샀네?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시고 근데 오늘 보다 보니까 종목 쪽에서 영화테크인가요? 이게 또 최근 또 며칠 사이에 휴일 사이에 나왔던 전지 관련인가요? 예, 이게 자동차 부품주인데 부품사인데. 네, 근데 이 회사가 폐배터리 관련돼서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주가가 장중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또 시장에 부각을 받았는데 솔직히 폐배터리 하면서 영화테크만 있는 게 아니고요. 더 큰 회사들, 더 좋은 회사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려아연도 지금 준비 잘하고 있고요. LG하고 딱 손잡고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이쪽 크게 되면 이쪽이 더 훨씬 더 크겠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에코프로. 에코프로 CNG가 담당하고 있죠. 벌써 업력이 오래전부터 준비하다 보니까 아마 꾸준히 만만치 않게 어떤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또 인선이 NT 이 회사도 하고 있죠.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영화테크는 뭐 같이 영향을 끼친다고 하더라도 실적 보게 되면 진짜 손이 안 나갑니다. 근데 차라리 그러느니 좀 앞으로 어떤 대기업과 지금 배터리 3사와 같이 연결돼 있고 또 이제 폐배터리를 활용해서 가장 이어나갈 부분들이 ESS입니다. 즉 이거를 통해서 만약에 100% 차지가 됐다가 점점 이제 성능이 줄다 보면은 한 뭐 60% 50%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를 또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건 ESS 쪽으로는 충분히 이걸 또 연결해서 또 대용량으로 쓸 수 있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각광이 높겠죠. 근데 또 거기서 물론 또 더 자세하게 뭐 추출물을 뽑아내고 하는 거는 또 다른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ESS 쓰고 또 차징 비율이 또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또 이런 뭐 인센이온티라든가 뭐 고려한 쪽으로 갈 수는 있겠는데 영화테크 같은 입장 쪽은 좀 어중간하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이쪽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주말 사이에 또 보다 보니까 아까 CIS는 살짝 말씀드렸는데 일단 뭐 놓친 것 같고요. 태광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 주욱하고 시원하게 밀렸는데 그냥 조선주들 밀리다 보니까 같이 밀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회사가 저희 잘 아는 조선 기자재 쪽이죠. 근데 기자재 쪽인데 자회사가 HYTC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쪽이 2차전지 부품 쪽 그리고 금융 쪽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그래도 한 해 영업이익 100억 정도는 올해 충분히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본인의
본회사가 영업이익이 100억이 안 됩니다. 근데 자회사가 100억이 될 정도로 그러면 연결 쪽에서 잡히겠죠. 지분 50% 정도가 있다 보니까 충분히 잡혀서 나올 수 있겠다고 하게 되면 또 뭐 요즘 핫한데 자회사 상장 얘기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또 이 흐름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조선 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는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는데 저 교수님 박사님 좋아하시는 KBS 교수님은 네, 조선의 PD 코치셨죠. 네, 근데 얘기하시는 거는 일리가 있습니다. 논리도 맞고요. 그래서 지금 또 다시 수주 급증과 함께 나오는 또 다른 사이클에 대해서 조선주 저도 나쁘지 않게 보는데 문제는 시세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저희가 지치는 거죠. 물론 앞으로 2, 3년을 보고 매매한다고 하더라도 시세에 따라서 이런 때 꼭 사야 돼? 라고 하다 보면 또 다시 올라가게 되면 아유 그때 못 샀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그런 쪽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조선사 그리고 또 거기 경쟁력이 있는 조선 기자재 업종들은 같이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네.